자,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쌤이 그 확률에 대한 유형이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수학적 확률. 잠깐만요.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용 좀 소통이 됩니까? 조건부 확률. 뭐 이렇게 요 3가지를 여러분 그 1학기 때 시험을 본 파트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2학기 대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 단원이 그 다음 단계인 독립 종속 파악 문제. 필기장 보시면 대답하세요. 독립이 뭐다? 수연아, 독립이 뭐지? 그렇죠.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은 상태를 우린 독립이라 그런다. 그래서 1번 유형이 그런 겁니다. 야, A랑 B가 독립인지 확인해봐. 그럼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PA 구하고 PB 구하고 PA 교집합 B를 구해서 둘을 곱한 게 나오면 독립이고 안 나오면 종속입니다. 알겠죠? 독립과 종속은 반대말이기 때문에 독립이 아닌 종속인 거죠. 독립은 원래 의미를 이르다 그랬죠. 두 사건이 있을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두 사건. 그죠? 뭐 가벼운 예로 들면은 뭐 A가 먼저 뽑고 B가 뽑는 제비뽑기를 할 때 A가 뽑은 제비를 집어넣는 환경이 독립이죠. 얘가 확인하고 집어넣어 버리면 어차피 내가 뽑을 때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독립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이해가 왜 필요하냐면 독립을 확인할 때는 교집합과 각각의 확률의 관계를 파악해서 확인하지만 독립에 대한 성질을 이해할 때는 쌤이 방금 얘기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지금 제비뽑기 환경을 보면은 얘가 뽑은 제비를 집어넣는 게 독립이니까 그러면 이 앞에 뽑은 아이가 당첨이 되는 경우나 당첨이 안 되는 경우나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B가 독립이 되면 A랑 B 6건, 뭐 A 6건, B 6건 이거 다 독립인 거지. 어차피 두 사건이 독립이면 그놈들의 6건들도 독립일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죠. 그렇죠? 두 번째, 독립이면 PA와 B라는 이런 조건부 확률. 얘도 여러분 의미적 판단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B가 걸린 상태에서 내가 걸릴 확률 뭐 이런 거죠. 조금 뭐죠? B가 나온 상태에서 A가 될 확률이니까 독립이라면 B가 나오든가 말든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PA가 똑같은 거지. 독립 상황에서는 조건부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 원래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 원래 방식이 PB분의 PA 곱이 뭐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원래 조건부는 이렇게 구하지만 독립일 때는 이따가 할 필요가 없다. 조건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배웠죠. 알겠습니까? 요 관계만 이해하면 독립 얘기는 끝나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 유형을 뭘 배웠냐면 수식 문제라 그래서 식으로 푸는 패턴의 문제 배웠는데 그죠? 그때 쌤이 수식 문제는 크게 2가지로 어떤 유형 분류를 하고 풀이법을 맞춰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원아 그 2가지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수식 문제 만나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어라 라고 쌤 분류를 해드렸죠. 독립일 때는 수식으로. 그렇죠. 독립인 문제가 나오면 수연아 기억나니? 전혀 표정은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인데요. 독립이란 멘트가 있는 문제면 식으로 풀면 돼. 식으로 푼다라는 게 독립은 성질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A, B가 독립인 상태에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야. 이런 힌트를 준 거죠. 3분의 1. 무슨 말이냐면 A, B가 독립이라면 A 6건과 B도 독립일 거기 때문에 교집합은 그냥 두 확률의 곱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A, B가 독립이라면 그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알겠죠? 그럼 이렇게 곱으로 처리하면 얘는 뭐 1-PA고 얘는 PB란 말이야. 그럼 PA를 X, PB를 Y라 하면 힌트 2개 줬을 거야. 연립해서 풀면 답 나옵니다.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구조의 문제인 거죠. 알겠죠? 그리고 독립이란 멘트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원기에 어떻게 풀라 그랬지? 그렇죠. 전체 개수를 지정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개수를 풀어라. 흡사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개수 문제 풀듯이 그렇게 정리해 나가면 쉽게 답이 나올 것이다. 다만 쉽게 어떤 특정 상황의 개수가 잘 안 뽑히면 그냥 문자를 사용해라. 뭐 A, B, C라 받고 이제 주어진 힌트 다 써먹어. 그럼 답 나오느냐. 알겠죠? 그런 구조의 문제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그 이야기들에 관계된 문제가 그다음 어렵진 않아서 그 풀어보시면 금방 다 풀리는데요. 그나마 독립종속 파악 문제 중에 좀 어려운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아까 수현이 얘기했던 몇 번? 5번. 그렇죠. 요게 쌤이 수업 때도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문제를 풀어드렸죠. 쌤이 요즘 또 이제
상담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많은 친구도 있고 하겠지만 상담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를 가끔 물어봐요. 내가 또 우리 학원 수학 안 다니더라도 수학생이니까 와 수학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진단을 해주죠. 진단은 첫 번째가 뭔지 아는가? 수업 복습을 과연 챙겨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벌써 그죠? 우리가 인연을 좀 쌓아주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알겠습니까? 예. 제가 진단을 다 내리고 나면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해를 합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 주죠. 3년을 나한테 배워도 아직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왜 그래요? 막 이렇게 그죠? 이 습관을 바뀌기 쉽지 않은 거죠. 수연아, 내가 이게 왜 하는 건가? 너 내가 저번 시간에 28번을 풀어줬는데 혹시 그걸 다시 풀어봤니, 여러분? 숙제를 안 하더라도 복습을 해야 돼요. 참 여러분들 멍청하게 살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야,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학원 다니고 선생님한테 뭐 수업 배우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이유가 뭐야? 시험 잘 보려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쌤이 나를 쌤이 여기 뭐 그쵸,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미 나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그죠? 이 지역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친구들한테 열심히 강의하고 있지만 쌤 나는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 저기 노량진에서 여기 유명한 여기 요즘에 인강 올 때는 메가스터디 이렇게 가서 소파 월서요 나. 알겠습니까? 나는 메이저급에서 물론 온라인은 아니지만 오프라인에서 내가 열심히 잘 나갔던 사람, 강의 잘하는 사람이야 나. 알겠습니까? 아마 여기 구리 지역에서 내가 잡아올 수 있습니다. 나보다 수학 강의 잘한다? 없을걸? 잡아올 수 있어요. 이런 지역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너도 이 지역에 있지 않냐? 그렇죠. 나도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각자 모든 강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겠죠. 나는 나만의 자부심이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쌤이 어쨌든 수업을 잘한다, 잘 친다, 저 새끼 잘 치는데 이러니까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잘 수업하시는 쌤들을 찾아가고 뭔가 퀄리티 좋은 수업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만큼 공부해놓고 점수를 여기를 말하고 있으니까 좀 더 양질의 수업을 찾아 여러분들 헤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걸 찾아갔으면 뭘 해야 돼? 그 사람이 시키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나름대로의 학원을 골라서 열심히 찾아다니시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 설명을 잘해준다고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물론 기본이지만 이 공부 틀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쌤 항상 얘기하지만 복습을 하더라. 쌤 복습하느라 숙제 못했습니다. 인정. 쌤 숙제 다 해왔습니다. 복습을 안 했네요. 미친놈이야 진짜. 눈물 안 되는데. 미친놈이야. 아직도 내가 그렇게 맨날 아니 그렇게 때마다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내 말을 이해 못하겠니? 종속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알겠습니까? 네. 아직도 쌤 말을 모르겠냐고. 여러분 삶을 제발 영리하게 좀 사셔라. 공부하기 싫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쌤 말만 잘 들어봐. 요만큼만 공부해도 점수 오른다니까 진짜. 물론 공부는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야의 공부를 할 거면 좀 머리를 쓰시란 말입니다. 수연 알겠니? 우리 수연이 또 26분까지 숙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복습을 안 했어. 근데 미친 어르신이야. 알겠으니까. 그리고 우리 숙제 월초 한 80문항, 60문항 되는데 그 중에 내가 홀수가 될 수도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26문항을 풀 정도의 시간을 소비할 거면 수연아 넌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니? 복습부터 하고 다니. 복습이 그 26번까지의 문제를 풀 정도의 시간이 쓰이진 않을 거야. 그죠? 한 5번 정도까지 시간이 쓰이겠죠. 복습하는데. 그렇죠? 좋아. 그럼 20문제만 풀었다 칩시다. 20문제만 숙제하면 너는 어떻게 해와야 되니? 그렇죠. 홀수로 하든 뭐 3배수로 하든 푼 다음에 채점한 다음에 오답까지 해서 이건 질문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들고 와야 되는데 수연아 너 어떻게 했어? 1번부터 26번까지 그냥 풀었지. 다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렇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죠. 저런 그지? 메타인지가 안 되는 여러분들 때문에 자꾸 더뎌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수연아 봐봐. 사람이 웃긴 게 봐봐요. 너가 쌤 제가 50문항이나 가정하고요. 전 다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내가 뭘 할 게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수 있지. 빨리 판단하세요. 못 푸는 아이야. 알겠습니까? 빨리 판단해. 이번 경험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아니구나.
내가 50번이라 생각하면 나는 결국 내가 생각한 시간의 절반밖에 못 푸는구나. 빨리 경험치 기억해. 알겠죠? 그럼 만약에 50개 다 풀더라도 1, 3, 5, 7 해가지고 40분까지 찍고 나서 다시 2, 4, 6, 8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이 높아요. 같은 시간 투자 대비. 알겠죠? 시간의 쓰임은요 똑같을걸? 수연아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이렇게 공부하려고. 알겠어? 그리고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해. 그리고 또 이것도 끝까지 풀다가 시간 내가 뻗어가지고 7점도 못하고 오면 안 돼. 채점해야 돼. 채점을 했어? 너 26까지? 알겠어. 한 문제 하면 채점하는 거야? 한쪽까지. 그래도 그거라도 잡아놔. 내가 잡아놓은 거야. 알겠으니까. 아무튼 잘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돼. 잘하고 있어. 그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칭찬해 주잖아 이렇게.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쵸. 이거 이제 생각해야 돼. 알겠죠? 이제 여러분 중딩 초딩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냥 공부 안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점수 잘 나오지. 초딩이나 중딩은 공부 안 하지? 그러면 수학을 100점 맞다 내가 공부 안 하지 50점 나와요. 초딩 중딩은. 알겠습니까? 당연한 거지. 공부 안 했으니까. 알겠죠? 고딩은 그렇지 않는 거 알자. 이제 뭐 더 경험해 봐야 되겠니? 지금 여러분 1년 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을 들어야 돼요. 알겠어? 모든 거 이 행동 강령을 잘 들어야 돼. 이 앞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6개월만 지나면 수험생 아닙니까? 수험생. 으아, 대한민국 수험생 아주 더러운 직업이거든요. 그건 직업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하는 직업이야? 공부하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직업인데 그 수험생들은 더더욱 중요해요. 각 과목의 선생님들 수능이라는 거 이게 원래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야물 안 돼. 그냥 만약에 봐봐 범위가 되게 넓고 문제를 쉬운 문제를 내는 거야. 그거는 공부 많이 하면 돼. 뭐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 그냥 혼자 열심히 문제 풀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 깊이가 깊어져. 심화가 생겨. 그거는 아무리 많이 풀어도 안 돼요. 본인의 의식이 끼어 있어야 돼. 그리고 학습의 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 질을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뭐 기특으로 듣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제발 숙제하고 공부하고 다 좋은데요. 알겠죠? 그렇죠. 복습부터. 알겠습니까? 내가 또 그 긴 스토리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복습부터 하고 숙제하고 숙제할 때 필기점 보면서 하고 뭐 내용 보기 전에는 필기점 다음 체크하고 이런 거 배웠었지 하고 난 다음에 보고 뭐 그죠? 문제 풀고 바로 채점하고 지금 수요일처럼 뭐 한 장 한 페이지씩 좋아요. 그죠? 그거 못 지킬 거면 한 문제씩 채점하고 더 펴놓고 뭐 막히는 거 있으면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오답해보고 안 되는 거 다 별표쳐 쳐놓고 질문해야지 이렇게 갖고 뭐 이런 것들 그 많은 스토리들 문제는 연장에 풀고 뭐 또 해야 됩니까 내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켜주세요. 그 이야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다립니다. 우리 원기도 지금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면지를 챙기고요. 여섯점을 챙깁니다. 그 말 안 듣던 원기가 이제는 이제 맨날 뭐 프린트 그지같이 풀어왔던 우리 원기가 이제는 선생님 저 이면지 좀 가지고 있어. 좋아. 아주 좋아. 자세 좋아. 알겠죠? 그렇게 변해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걸 다 지키잖아요? 점수 바로 올라와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봐봐. 이렇게 오래 얘기해서 하나 바뀌고요. 이렇게 오래 얘기해서 하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냥 이게 좀 어려운 거지. 알겠죠? 공부를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 좋지만 꼭 쌤들이 무엇을 나한테 강조해야 된다. 내용보다도 여러분들 행동이에요. 자세고 습관입니다. 근데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그죠? 영어도 비슷할 거고요. 국어도 비슷할 거고요. 탐구 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겠지만 인간관 친구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걸요. 보통 그렇게 강의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요. 첫 강의가 진도는 안 나오고 쓸데없는 소리 엄청 많이 합니다. 이걸 쓸데없는 소리를 판단하는 친구들 공부를 못하나요? 그러니까 왜? 초반에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자기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가는데 너네가 공부를 할 때는 내 수업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수업을 들은다 복습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숙제를 이렇게 한다 모르는 나면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 내 교재 이걸 푼 다음에 그 다음 이걸 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그게 없는 거라고 수업 들을 필요 없어. 어차피 못하는 사람 맞아. 강의 볼 필요도 없어 어차피. 무슨 말이야? 그거를 안 잡아주고 내용에만 집중한다 초짜는 소리야. 아직 애들이 경험을 많이 안 해본 거죠. 알겠습니까? 그거를 다 잡아주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일단은 내가 설명해 줄게 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모든 유명한 쌤들 수업 잘하는 쌤 당연히 그게 있어요. 그거를 막 적어놔요. 이렇게 수업 이렇게 복습 이렇게 숙제 이렇게 오케이 파이팅! 이러고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중요하다는 게 진짜. 알겠죠? 여러분들이 특히 고3으로 가면은 쌤이 이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이제 꼭 공부법 알겠습니까? 빨리 변하고 싶은 공부법 그걸 잘 지키면서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많이 다릅니다. 그거는 시간을 엄청 아껴줄 거예요. 자, 쌤이 또 화가 나서 말이 좀 길었네요. 알겠죠? 보통 그 쌤이 탑 보살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우리 주변 선생님들이나 나는 또 거쳐가는 졸업생들이 보살이라고. 그럼에도 맨날 나한테 혼나는 친구도 있긴 한데 아무튼 쌤 보살이죠. 화를 잘 안 냅니다. 선생님 알겠죠? 난 화가 나면 그래서 다른 선생님 물어봐요. 선생님 화날 때 없으시? 있지. 하루에 몇 번씩 있죠. 속에 천불이 나죠.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정말 화가 나면 이 잔소리 정신교육을 푼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화가 많이 나네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말 좀 들어주세요. 자, 우리 수연이가 어려웠다는 5번 유형.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문제 어렵다고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28번을 내가 풀어드렸고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네, 그 문제 풀어드렸고요. 네, 그걸 보면서 풀이 전략적 디테일도 잡아드렸습니다. 물론 복습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배우시는 상황이 되겠죠. 자, 27번을 보시면 자 보십시다. 자, 오늘 내가 여러분 처음 그죠? 처음 강의로 다시 설명해 드리죠. 자, 독립이 되게 쉬운 문제들인데 유독 요 유형만 어렵습니다. 알겠죠? 이건 모든 강사 선생님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범위가 좁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거의 100% 출제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낼 게 없어. 나이도 배분해야 되는데. 그나마 어려운 이유 요거 하나 있단 말이야. 100% 출제야. 소재야 다양하겠지만, 알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볼게요. 자, 27번 가볼게요. 소연이가 아마 요것도 맞겠죠? 보겠습니다. 주사위 1의 눈의 면에서부터 K의 눈의 면까지는 빨간색이 있대. 자, 1부터 K까지는 레드. 오케이? 그리고 K 플러스 1부터 6까지는 뭐야? 파란색, 블루. 이렇게 있대요. 상황은 이해되시죠? 그죠? 뭐 K가 3이면 1, 2, 3은 빨간색, 4, 5, 6은 파란색 이런 얘기인 거지. K가 4면 1, 2, 3, 4는 빨간색, 5, 6은 파란색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 자, A라는 사건은 짝수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거 뭐 적으면 PA도 바로 구할 수 있죠. PA는 2분의 1이지 뭐. A는 색깔을 보는 게 아니잖아. 주사위 눈에 짝수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이해했고요. 자, 빨간색이 나오는 사건은 B. B는 레드가 나오는 사건. 얘도 뭐 확률을 적을 수는 있습니다. P, B를 만약 적는다면 6분의 K죠. 빨간색이 K개가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성은 A인데? 6개 중에 빨간색은요 1부터 K까지야. 그럼 K개가 있겠죠. K가 3이면 3개, K가 4면 4개 이렇게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번 시간에 의자 쌤이 잡은 틀은요 요게 맞는데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말고 쌤 어떻게 이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이 문제의 키워드로는 이런 얘기겠죠. 개수로 정리해놔라. 그래야 판단이 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수로 정리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질문이 이거예요. 야, A랑 B가 독립이 되게 하는 K를 구해봐봐 이 말인 거야. 상황이 됐습니까? 자, A, B가 독립이 된다는 건요 PA 곱하기 PB가 PA 교비를 만족한다는 건데 그걸 만족시키는 K가 뭐가 되겠니? 라는 거야. 그러면 더 얘기해드리면 K가 1이면 PA랑 PB 곱한 게 PA 교비가 돼? 확인해봐. K가 2면, K가 3이면, K가 지금 5까지 가능하잖아. 어차피 K 후보는 5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5개 중에 얘네들을 독립으로 만들어주는 K가 뭐가 되겠니? 구해봐봐. 이런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독립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독립이 뭔데? P,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고 했죠. 그죠? 여기에 6분의 K를 집어넣지 말고 개수로 정리하는데 선생님이 이 어려운 유형이라는 이 문제 풀이 전략이라고 저번 시간 똑같이 설명해드린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까볼게요. 자, 그럼 얘는요, 선생님? 주사위 눈이잖아. 그치? 주사위를 던져서 교집합이 되는 개수를 구해야 될 것이고. 이해됩니까? 이렇게 개수로 정리만 해놓으라고. 어차피 찍어야 되는 문제니까. 는 PA가 아는 거니까 적을게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NB가 되겠죠. 그죠? 이걸 만족하면 얘는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6 곱해버리고 2 곱하면요. 2배, 교집합의 2배가 B의 개수가 되죠. 이해했어? 오케이? 요거 이해됩니까? 이걸 만족하면 A와 B는 독립이라고.
상황이 됐습니까? 자, 이걸 만족하면 독립입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야죠. 잠깐만. B는 지금 K개가 있는데 1부터 K까지. 그죠? 맞아? 여기에 1단계의 힌트 봐봐. 얘도 자연수일 거 아니야. 자연수에다가 2를 곱한 게 얘면요. K는 짝수겠죠. 지금 K의 후보가 1, 2, 3, 4, 5 5개가 있는데 5개 다 때려 넣으면 어려울 거 아니야. 일단 얘 두 배는 그냥 짝수야. 그치? 일단 K가 될 수 있는 건 2 아니면 4야. 뭐 둘 다 답일 수도 있고요. 성훈아 이 되는 무슨 말인지? 네. 이거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봐봐요. 얘는 6분의 NA교 B는 PA가 2분의 1이야. 2분의 1 곱하기 6분의 NB. 양면 6 곱하면 나가고요. 양면 2 곱하면 2가 2로 가겠지. 요식에서 나와. 요식에서. 요식을 개수로 정리하고 그걸 연산 식정리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만족하면 독립이라는 소리인 거죠. 수연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K개니까 그죠? 결국 교집합이 K의 절반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원아 이해됐니? 얘를 만족하면 독립이 되는 건 이해됐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K를 구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NB가 K야. NB가 K잖아. 여기 적지 않았는데 NB가 K 아니야. B가 뭐야? 그 빨간색인 숫자 몇 개 있어? K개 있잖아. 확률력이 6분의 K 그래서 알겠습니까? 수현 상황 이해됐어? 지금 일단 꼼꼼해. 빨리 상황 빨리 이해해봐. 이게 어려운 상황 아닌데 지금 문제 상황은 이해하죠. 옮기다 이해됐어 지금 상황. 수현아 뭐? B가 무슨 사건이야 수현? 뭐 사건 B가 뭐예요? 네? 뭐라고요? 빨간색이 나오는 사건이 B죠. 빨간색이 몇 개야? K개죠. NB는 K죠. 그러니까 PB는 6분의 K일 것이고. 그 상황 인지하세요. 됐어요? 네, K가 2분의 3을 K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문제 나와있잖아. K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래? 1부터 5까지 자연수겠지. 이 교집합의 개수도 자연수겠지. 이 개수의 2배 한 게 K란 소리잖아. K는 짝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1부터 5까지 짝수는 2, 4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K가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확인해봐야지. 확인을 어차피 해보는 문제인데 그 확인을 1부터 5까지 5번을 하는 게 아니라 센스 있게 정리를 딱 해서 이 2번만 확인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첫 번째 만약에 K가 2라면 잘 봐. K가 2라면 NB가 2라는 거죠. 그죠? 1, 2가 빨간색이라는 거잖아. 그치? A 교집합 B는 뭐예요 그러면? 교집 A가 짝수라는 거니까 짝수이면서 빨간 게 뭐 있어? 한 개 있네 한 개. 1, 2 중에 짝수 하나밖에 없잖아. 됐습니까? 수연아 이해됩니까? K가 2라면 지금 제가 이 문제 상황이 빨리 머릿속 인지가 안 되니까 더 오래 걸리는 거야. K가 2라면 NB가 2일 거 아니야. 1, 2 두 개가 빨간색. 그죠? 그 안에 짝수 몇 개야? 한 개. 그죠? 그럼 이 관계를 만족하죠? 얘 두 배가 얘 나오는 거 맞잖아. K가 2는 정답. 독립이 되겠네. 두 번째 케이스. K가 만약에 4라면 NB는 4겠죠? 그죠? 1부터 4까지가 빨간색일 거 아니야. 그죠? 그 중에 교집합 짝수 몇 개야? 2개. 얘도 2개가 되네? 답이 되네요. 답은 둘 다 답입니다. 둘의 합은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그나마 독립이 들어있는 좀 어려운 문제 버전인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잠깐 쉬었다가 잠 좀 깨고 오늘 이거 한 개만 배우면 확률 끝납니다. 알겠죠? 쉬었다가 씨. 계속 추워라. 아시죠? 자, 지금 뭐 독립합 문제에서 나오는 뭐 고난도라 부르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 유형 안에서 보면 제일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 유형이 아니죠. 요거 나중에 여러분 모의고사에도 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독립에서 낼 만한 어려운 패턴들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는데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수식 문제는 이따가 뭐 여러분 나중에 풀이 시키면서 풀어드리고요. 오늘의 진도부터 빼고 마무리는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유형입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오늘 배우는 6번째 유형은 독립시행이라는 공식을 배울 겁니다. 독립시행이라는 공식을 배울 겁니다. 얘는 공식입니다. 공식 알죠? 공식이라고 노트에 딱 규정을 박는 이유는 어제 우리가 공식 하나 배웠죠? 어제 그죠? 뭐 배웠죠 우리? 그렇죠. 뭐 미분법이라는 공식 배우긴 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쌤 의도가 약간 다른 어떤 질문에 대답이 됐는데 연속 마지막에 유형 하나 배웠잖아. 공식 기억나요? 사이값 정리. 그렇죠. 사이값 정리. 그걸 내가 공식으로 딱 박아주면서 공식이라고 박아주는 이유는요 2가지를 기억하는 거지. 첫 번째 사용 시기, 두 번째 공식을 적용 풀이법. 그쵸? 공식을 암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사이값 정리의 사용 시기 뭐였더라? 양수. 무슨 산술기하야? 야 무슨 양수야. 양수는 연속함수에서 구간 또는 범위와 함께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유무를 물어보면 사이값 정리입니다. 어제 거도 봐봐. 복습을 하니까 대화는 안 돼요. 나중에도 문제 풀 때 또 막 노트 확인하고 이해하고 강의 돌려보고 이거 다 날리는 시간이야. 어제 10분마다 쓸렸으면 해결될 일을 나중에 1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영리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잔소리가 많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문제 이렇게 풀잖아. 방정식 하나 주고요. 야 얘가 1과 3 사이에서 근이 있는지 확인해봐. 그러면 다 넘겨서 이거 fx 잡은 다음에 1 대입하고 3 대입해서 부호 확인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어? 그러면 근이 있는 거야. 플러스 나왔어? 근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 정도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확인하는 게 사이값 정리 문제였던 거죠. 공식이라고 쌤이 굳이 얘기해서 딱 쓴 거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이 두 글자는요. 사용식이 정확히 외우시고 공식 내용 풀이법 확실히 암기하시고 알겠죠? 그 문제 나오는 거 적용하면 끝 그냥. 뭐 응용하고 이딴 게 없어 그냥 여기는 알겠죠? 오케이? 독립시행이 그러하다. 알겠죠? 그럼 얘도 사용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독립시행이라는 게 공식인 건 알겠는데 언제 쓰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요. 같은 행위 반복. 같은 행위 반복이라는 게 이제 그 시행을 반복한다는 시행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플러스 엔드. 매 시행마다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독립시행을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 시행마다 같은 확률이라는 게 독립이라는 얘기고요.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는 게 시행을 여러 번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름이 독립시행인 거야. 알겠죠? 예를 들면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n번 시행 중 n번 시행 같은 식 반복하는 거죠. n번 반복했을 때 시행 중 뭐뭐가 r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보통 문제는 다 이렇게 나와있어. 독립시행의 가장 개념적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내가 이거 n번 반복할 건데 뭐뭐가 r번 나올 확률을 구해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예시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거 풀어볼게요. 저 상황이라는 거 인지는 됩니까? 그죠? 이건 독립시행 문제입니다. 왜냐면 독립시행 우리가 공식 배우지 않았지만 왜 독립시행이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을 해. 같은 의미 반복. 그죠? 매 시행마다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지. 주사위를 던지면 3의 배수가 나오면 일정할 거 아니야. 그죠? 일정한 상태의 행위를 반복합니다. 독립시행 문제예요. 알겠죠? 우리가 독립시행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앞쪽에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 그냥 풀어볼게요. 곱셈 정리를 알겠죠? 주사위를 4번 던지면 1회, 2회, 3회, 4회의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죠?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지?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죠? 3분의 1, 6분의 2. 그죠? 그럼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은요? 3분의 2가 되겠죠. 이거 잡아놓고 일단 알겠습니까? 자 가봅시다. 총 4번을 하면 4번 중에 한 번만 나오는 거잖아. 그쵸? 다 보여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푸는 게 곱셈 정리에서 했던 거지. 여러분 저번 시험 봤던 거죠?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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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케이스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뭔 소리야? 안 나오가자. 네 번째 케이스. 안 나오고. 이거 네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됐습니까? 자,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 더하는 거 맞죠? 자, 이게 각각의 독립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나올 확률이 3분의 1의 1승일 것이고요. 세 번이 안 나올 확률이 3분의 2의 3승일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죠? 봐봐. 처음에 3분의 1이 나올 확률 3분의 1 곱하기 안 나오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성원아 얘도 마찬가지 아니? 위치가 다르지 독립이니까 확률은 같을 거 아니야. 수현 알겠어? 똑같고 똑같을 거 아니야. 아 정답은 3분의 1의 1승 3분의 2의 3승이 몇 번 나온다? 4번 나온다. 4번을 더하는 거죠. 요게 답인데 요거는 독립시행을 적용하지 않았고 알겠죠?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곱셈 공식 푼 거죠. 자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이렇게 안 푼다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푸는데? 공식을 외워서 그냥 띡 쓰고 끝. 공식이 좋은 게 암기가 돼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잖아. 뭐 예를 들면 근해 공식 적용하면 답 나오잖아. 그냥 인수분해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 이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공식입니다. 자 얘는 공식인데 자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의미를 좀 부여할게요. 야 어차피 생각해봐. 한 개의 주사를 4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한 번 나온다면 한 번 던질 때 얘가 나오는데 3분의 1이라면 총 4번 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확률은 얘 아닐까요? 이거 너무 쉬운 얘기 아닌가? 매 시행마다 확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 번 3분의 1 나왔으면 나머지 3분의 2가 나왔을 거 아니야. 뭐 3분의 1 한 번에 3분의 2 3번 총 4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뭐만 잘 이해하면 돼. 왜 4인가? 왜 이게 4번인가? 그잖아요.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4가 왜 나왔냐면 4번 중에 그 내가 원하는 게 몇 번 나와야 돼? 한 번 나와야 돼. 그럼 4번 중에 원하는 게 한 번 나올 경우의 수가 몇 개야? 4시일이죠. 얘가 4시일 때문에 나온 거야. 4번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한 개 선택하는 경우 수가 나오겠죠. 왜? 거기서 동그라미 나머지는 X거니까. 알겠습니까? 즉 공식화 시키면 말로 이렇게 외우세요. 4번 중에 한 번 3분의 1이 나오고 나머지는 3분의 2가 나오는데 나머지가 3번이겠죠. 정답. 이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게 독립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봐봐. 이런 식의 곱셈 정리를 하진 않을 거고요. 왜? 이건 독립식이니까. 아시겠죠? 다시 내가 이 문제 푼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건 이렇게 풀 겁니다. 자 여러분 판단 이래야 돼.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질 때 냄새가 납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니까. 알겠죠?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독립식입니다. 알겠죠? 왜? 4번 반복 매 시행마다 같은 확률. 문제 폼도 요 멘트를 그대로 쓰고 있죠. 오케이? 아 독립식이야. 뭐부터 구하냐? 원비야? P부터 구해야 돼. 이걸 P라 얘기할게요. 한 번 던질 때 내가 원하는 확률 3분의 1이야. 독립시행 공식 쓸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4번 중 한 번 3분의 1이 나오고 나머지 2번, 3번은 3분의 2가 나오면 돼. 끝. 이렇게 풀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독립시행 이런 거야. 자 n번 시행 중 뭐뭐가 r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이게 독립식 문제야. 알겠죠? 그러면 아하 선생님 잠깐만요. 한 번 시행해서 뭐뭐가 나올 확률부터 구하세요. P라 잡읍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뭐야? n번 중 r번 P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는 Q가 나올 거야. 쌤 Q가 뭡니까? 아 이거는 1-P가 되는 거야. 6번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저게 독립식 공식입니다. 알겠죠? 독립식은 이 공식을 사용해서 푼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게 1단계 레벨 문제는 멘트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2단계 레벨은 말로 장난을 칠 겁니다. 그 상황에서 거기에 숨어있는 n번 중 결국 뭐뭐가 몇 번 나오는 얘기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독립식 문제인데 어떻게 공식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문제를 바꾸세요. 한글로 문제를 바꾸세요. 알겠습니까? 이 문제 이해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 확통에 그런 게 좀 있잖아. 그렇죠? 어려운 친구들은요. 독립시행이 판단돼서 멘트를 주어진 멘트로 바로 풀 수 있으면 풀면 되고 그건 이해가 잘 된다는 소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저렇게 글을 바꿔. 독립시행 문제는 무조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저게 표현이 안 돼. 저렇게 표현이 안 돼? 그럼 독립시행 문제 아니라는 소리야. 알겠죠? 독립시행은 무조건 몇 번 시행 중에 뭐뭐가 몇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멘트로 표현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무조건. 알겠죠? 얘가 그런 표현을 일부러 안 쓸 거야. 왜?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쉽잖아. 그냥 적용하면 되니까. 나를 막 돌려서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 속에서 숨어있는 이런 표현을 찾아서 푸세요. 알겠습니까? 자, 무슨 의미인지를 자 우리 원기가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나와서 발표서 네. 쌤 좋아하는 발표서 네. 뭐 진짜야. 자, 14페이지입니다. 보세요.
14페이지입니다. 아니, 또 오겨 잠안 잤어? 몇 시였어? 2시였어? 몇 시에 일어났어? 7시 일어났는데 다시 잤어? 졸아서 10시 아니 10시가 아니라 9시쯤 일어났어요? 뭐 적당히 잘 잤네요. 공감했겠지만 그죠? 2시에서 7시에 일어났으면 잠을 더 자야죠. 이 정도는 안 돼. 일찍 자야지. 알겠죠? 근데 9시 다시 2시간 더 보충하셨으니까 딱 적당한 양을 주무신 겁니다. 알겠죠? 더 자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7시간 추천합니다. 만약 6시간 필요하시면 7시 추천합니다. 6시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뭐 쌤 저는 진짜 잠이 8시간? 저는 어릴 때부터 잠이 너무 많아서 좀 미칠 것 같습니다. 8시간이 맥스야. 더 이상 자는 건 이거는 뭐 그 학생이 학습을 떠나서 알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 사람이 8시간 정도 자고 아깝지 않냐? 나중에 다 나이 먹고 죽으면 썩어 몸뚱아지 뭐 그죠? 다 죽으면 땡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안 하더라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8시간 이상 자시고 뭐 활동을 하세요. 뭐 하고 싶으면 게임을 하든가. 알겠습니까? 자고 있지 마. 리듬 관리 하셔야죠. 알겠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알겠죠? 뭐 누구처럼 7시간 자고 낮잠 6시간 자고 이거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잠은 그 안으로 해결해 보세요. 자, 아무튼 제 문제 풀어볼게요. 어디냐면 69번 같이 나오는 문제는 완전 그냥 개념적인 표현을 쓴 거니까 이건 그냥 공식 적용하는 연습시키는 문제야. 69번 바로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이미 냄새가 나야 돼. 확신은 아니고 알겠죠? 뭐 이렇다고 무조건 독립시행은 아니니까 알겠죠? 일단 독립시행에 반은 만족했어 지금. 같은 행위 반복. 그죠? 성하나 맞니? 근데 5의 약수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 이거 독립시행이죠.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5의 약수가 한 번 나올 확률 정확하게 이 표현 쓰고 있죠. 이게 1단계 허접한 문제라는 소리 알겠죠? P1 바로 구할게요. P1 뭔데? 일단 P를 구해야지. 한 번 던질 때 5의 약수 나올 확률 얼마야? 3분의 1. 5의 약수 2개니까. 그죠? 그럼 공식 쓸게요. 3번 중에 얘가 한 번 나와야 돼. 3번 중에 한 번 3분의 1이 나오고요. 나머지 2번은 3분의 2가 나오겠죠. 됐고. 그쵸? P2 누구 볼게요. 5의 약수가 2번 나올 확률 P2 바로 볼게요. P2는 3번 중에 2번 3분의 1이 나오고 3분의 2가 한 번 나오면 돼. 정답. 알겠습니까? 요건 뭐냐 개념 문제. 알겠죠? 오늘 배운 공식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몸풀기용으로 푸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자, 선생님 2단계가 어떻게 하고 있죠? 이제 말을 바꿀 거야. 알겠죠?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2단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 72번도 풀자. 72번 봐봐요. 이것도 개념 문제인데 그냥 뭐 많은 경험치를 쌓아드리기 위한 푸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72번 보세요. 평소에 3문제 중 2문제의 비율로 문제를 맞히던 학생이 있다. 야, 얘가 문제 맞출 확률이 얼마나 소리야? 3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통계의 종류이죠. 얘가 틀린 확률 3분의 1인 거야. 알겠죠? 공부 못하는 자식이네.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러면 그때 4문제 중에서 3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이 되는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죠? 그러면 4문제 중에서 몇 개를 맞춰야 돼? 3개를 맞추던가 4개를 맞춰야 되겠죠. 독립시행 2문제 낸 거네요. 괜찮습니까? 매 문제마다 맞힐 확률은 일정할 거 아니야. 4번을 반복하잖아. 독립시행입니다. 알겠죠? 이거 바로 답을 쓸 수 있겠죠? 바로 가볼게요. 자, 4번 중 3문제를 맞췄어. 1개는 틀렸겠죠. 이게 3문제에 맞힐 확률이죠. 플러스 또는입니다. 곱셈 아니야. 또는 4개 중 4개 다 맞췄어. 정답.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풀다 보면 독립시행이 이런 거듭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수를 조금 빨리 할 거면 이렇게 하세요. 자, 분모부터 깔아. 분모가 봐봐. 3 4개잖아. 3 4개잖아. 그렇죠? 분모는 3에서 4승입니다. 분해. 이렇게 하면 산수가 쉬울 거예요. 분자만 뽑아내. 4 곱하기 8 32 더하기 2의 4승 16이야. 3의 4승분의 48입니다. 3월에 앞으로 3의 3승분의 1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27분의 16이 되겠다.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소연 알겠니? 네,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어요? 네.
그리고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려면 이런 짓을 할 겁니다. 73번. 예, 굳이 디테일하게 문제의 변화를 좀 알려드리면 73번처럼 봐봐. 지금 이 문제나 아까 5의 약수 문제는요. 한 번 할 때 확률을 구하는 P를 구하는 게 되게 쉬웠잖아. 그렇죠? 문제 조금 난이도 높이려면 P를 구하는 걸 하나의 수학적 확률로 세팅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조금 문제가 길어지겠죠. 알겠죠? 그런 문제가 여기 또 보이네요. 73번입니다. 볼게요. 한 개의 주사를 던져 나온 눈의 수를 K를 하자. 그죠? 좌표 평면에서 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원이 중심좌표 얼마죠? 3,4. 이 정도는 볼 줄 알죠? 3,4가 중심좌표. 반지름은 K. 아직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반지름 K. 얘는 3,4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X축과 만나는 사건을 A라고 하자. 라고 이 수학적 확률 상황을 하나 준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뭐 지금까지 푼 경험이 있으니까 사건을 주면 확률을 구하는 얘기죠. 여러분 얘가 X축과 만나려면 K는 주사의 눈입니다. 1부터 6까지밖에 안 되겠죠? 봐봐. 얘가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지 X축과 만날까요? 최소 4는 돼야 만나지 않겠어? 4, 5, 6 3개 만나겠네.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반지름이 4 이상 돼야 X축과 만날 거 아니야. 성은 알겠어? 즉 PA는 2분의 1입니다. 알겠습니까? 사건 A를 지정했을 때 이미 PA를 구했다? 아 얘는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알겠죠? 뭔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확률 얘기니까. 그때 이제 그 다음 문제 쉽죠? 이런 짓을 8번 반복할 때 냄새가 나죠? 사건 A가 2번 일어날 확률 독립시행이네요. 8번 중에 2번 2분의 1이 일어나고 나머지 2번 6번은 또 2분의 1이 일어났겠지. 정답. 봐봐요. 주사위를 던질 때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사건이 A야. 그러면 X축과 만나려면 K가 어떻게 돼야 돼? K가 봐봐 4 이상 크다가 4일 때도 만납니다. 접하는 거. 그죠? 그러면 K는 주사위 눌리잖아. 뭐뭐 있어? 4, 5, 6 3개가 간 거야. 6분의 3 2분의 1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봐봐. 여러분도 문제 유형 분석해야지. 얘는 독립시행이 원래 되게 쉬운 그냥 간단한 공식 문제인데 얘는 약간 손이 가네. 왜? P를 구하는 게 단순하지 않고 하나의 약간 문제 정도. 그렇죠? 쉬운 수학적 확률 하나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말장난할 친구 좀 가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뭐 75번 같은 거. 나머지랑 비슷해요. 75번 봐봐. 75번입니다. 자, 얘는 지금 4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는 표현 썼는데 이것도 여러분 인지 좀 해야 돼. 봐봐, 주목. 4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가벼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3의 배수가 뭐 3개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와 알겠죠?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3번 나올 확률. 얘 둘이 어떨까요? 같은 확률을 갖는다라는 거 인식됩니까? 당연히 같은 확률을 갖겠지라는 인식됩니까? 어차피 주사위를 4개, 물론 행위는 다르죠. 얘는 선생님 주사위를 4개를 한 번에 던지는 거고요. 얘는 한 개를 반복으로 4번 던지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얘네들이 독립 상황이라서 한 대씩을 4번을 하나 4개를 동시에 던지나 결과는 똑같죠. 확률적 상황으로 본다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부루마블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주자에 한 개밖에 없으면 한 번, 2번 던지면 되잖아. 상황이 이상이지 않는다고 알겠습니까? 어차피 같은 확률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서 풀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독립시행 상황이잖아. 알겠습니까? 주사위를 4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 동전 6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독립시행 상황으로 인지해도 괜찮다. 성원 알겠니? 자, 그래서 문제 가볼게요. 자, 얘는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4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가 그런 인식을 배웠으니까 얘도 독립시행의 냄새가 납니다. 아시겠죠? 뭔지 알겠니? 그러면 그때 봐봐. 그때 3의 배수 눈이 나온 주사위의 개수가
원래 보통은 4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3의 배수가 라고 얘기했으면 3의 배수가 몇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몇 개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래야 이제 독립시행의 기본 폼인데 수연아 이제 얘가 일부러 말장난을 치는 거죠 이제. 자, 주사위 4개를 동시에 던질 때 3의 배수가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은 횟수보다 그죠? 더 많은 확률을 구하래요. 상황이 됐습니까? 성능이 됐어요?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4개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가 아닌 게 나오는 횟수보다 많은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인 거죠. 자, 독립시행은 확실합니다. 그럼 봐봐. 바로 이해되는 친구들은 독립시행 공식을 풀면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무조건 말을 이렇게 바꾸라고. 오케이? 얘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봐봐. 야, 총 4번 던지면 3의 배수 나오는 거나 안 나오는 거랑 회차가 어떻게 되겠어? 4번 빵번, 3번 1번, 2번 2번, 1번 3번, 빵번 4번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전체가 보여야지. 그래 판단하지. 언니 알겠어?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겠죠? 주사위를 4개 던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나한테 뭘 요구한 거야? 1번과 2번을 구하는 얘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즉 1번은 뭔데? 4개 던질 때 3의 배수가 4번 나오는 거예요. 4개 던질 때 3의 배수가 3번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개만 길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P 구할게요.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 나오는 게 3분의 1이었죠. 6분의 2. 됐습니까? 이해되겠어요? 1번 공식 뭐야? 4번 중 4번 다 3분의 1이 나와야 돼. 끝. 2번 공식 뭐야? 4번 중 3번 3분의 1이 나오고 남은 한 번은 3분의 2가 나와야 돼. 끝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체크해보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말을 독립시행의 그 원형의 표현을 쓰지 않고 일부러 돌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쌤 알겠니? 오늘 집에 와서 복습 제대로 해라. 체크하고 있습니까? 쌤 프로 좀 체크하고 있냐고. 언제 체크하고 있냐고. 81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했어.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래도 한 3개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봅시다. 81번입니다. 문제 읽어보세요. 81번. 문제 읽었어요? 확인했어요? 81번입니다. 확인했습니까? 가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 홀수가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질 거예요. 잠깐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확률을 계속 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동전을 던지는 게 주사위를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죠? 홀수가 나오는 확률이 얼마지? 2분의 1. 그죠? 어떤 게임을 하는데 2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3번 던질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이미 이제 확률에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치가 있는 친구들인 거죠. 알겠죠? 주사위를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사위를 던져 홀수가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지든 동전을 던지든 카메라를 던지든 그죠? 분필을 던지든 확률은 2분의 1을 갖고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는 동전을 2번 던질 거예요. 그럼 2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2번 던질 거예요. 그죠? 1차적 환경에 대한 상황은 인지가 됐죠? 성원아 맞니? 이런 상태에서 뭐라 했어? 결과적으로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이랬어요? 이게 봐봐. 독립시행이랑 곱셈 정리의 어떤 유형적 패턴이 결합된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케이스가 2가지 있겠죠. 첫 번째 이런 상황. 그죠? 뭐 그지 주사위까지 해드리면 홀수가 나와서 동전을 3번 던지는데 3번 중 앞면이 몇 번?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주사위가 짝수가 나왔는데 2번, 두 번째 케이스. 짝수가 나와서 동전 2번 중 앞면이 한 번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 2가지 케이스가 다 얘가 원하는 케이스인 거죠. 알겠습니까? 답고 갈게요. 자, 주사위를 던졌어. 홀수가 나왔어. 2분의 1. 그리고 나서. 그죠? 오케이? 3번 중에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게 요게 독립시행이죠. P는 얼마인데? 2분의 1이죠. 동전 1개 던질 때 앞면 나오는 거 그죠? 따보겠습니다. 3번 중 한 번 2분의 1 1승 남는 2분의 1에 제곱되겠죠.
끝. 됐나? 오케이?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이번엔 짝수 나왔어. 두 번 중 한 번 2분의 1 1승 2분의 1 1승 되겠죠. 둘을 더하시면 정답.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풀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다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고요. 선생님 요거 하나 풀어드릴게요. 어디냐면 96번을 가겠습니다. 96번. 이건 되겠다. 96번 봐봐. 나도 이미 반응 간격하고. 문제 읽어봐봐. 96번. 선생님 풀을 체크 딱 해놔라. 그렇게 딱 풀어봐야 이 많은 유형들에 대한 그 풀이 방식의 어떤 방향이 잡힐 겁니다. 96번 보세요. 문제 읽었어요? 성훈아 문제 읽었어? 이해했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일단? 다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 네 봅시다. 요런 문제, 요렇게 이제 5전 3선승제, 7전 4선승제 뭐 요런 문제들이 부분적인 독립시험 문제입니다. 부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런 표현 왜 쓰냐 봐봐. 자 96번입니다. 그 어떤 배구대에서 5번 중에 3번 이기면 우승이래요. 5전 3선승제에 대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배구대에 진출한 결승에서 A, B 두 팀이 A의 승률이 3분의 2라는 건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고요. B가 이길 확률, 다시 말하면 A가 질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런 확률을 부여를 했고요. A팀이 A가 4번째 우승 확률을 구하래요. 오케이? 쌤이 이걸 이제 부분적인 독립시간을 표현 쓰는데 왜 그러냐면 봐봐. 1회, 2회, 3회, 4회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4번째는 꼭 누가 이겨야 돼? A가 이겨야죠. 우승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3번 중 A가 몇 번을 미리 이겨놔야 돼? 2번. 결국 3회 시행 중에서 A가 2번 이기는 확률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고 나서 A가 또 이겨야 되겠죠. 우승. 알겠습니까? 여긴 독립시행이지. 왜? 뭐 A, B, B 뭐 이런 가능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 요게 독립시행, 요 부분적으로 독립시행 쓰는 거 알죠? 닦고 할게요. 3번 중 2번 A가 이겼어. 남은 한 번은 B가 이겼겠지. 요게 이제 3회전까지 치는 결과야. 그리고 나서 4번째 A가 이겨야죠. 정답.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푸는 문제까지 독립시행 문제 패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정리되겠습니까? 수연이 알겠니? 이로써 우리 추가 프린트를 들여서 했던 이 확률 파티 후반부 작업 끝이 났다. 알겠습니까? 내용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수식 문제 건드리지 않았지만 수식 문제 워낙 쉬워서 알겠죠? 나머지 독립종합 파악 문제나 독립시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이거 싹 잘 정리해서 이제 방학이니까 시간 남아 도니까 알겠죠? 여러분 뭐 너무 자유롭게 살지 마시고 적당히 좀 학습으로 규제를 좀 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활 알겠죠? 오케이? 우리 원기는 아직 결과치 얘기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추천한 어떤 작업들이 있으시죠? 네, 잘 고민해 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자,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숙제 다 풀어온 겁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방학이라서 볼 쓰고 나버려 다 풀어가야지.